건강을 책임집니다. 치유비책 시간입니다. 네. 식후 30분 후에 드세요라는 말씀, 약을 살 때는 항상 들었을 텐데요. 네. 누구나 한 번쯤은 30분 후에 왜 먹어야 되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기하는 분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렇습니다. 들었죠. 하지만 네. 알고 보면 약에 따라 효과적인 복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 메모지하고 볼펜 준비하면서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이승남 가정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송영섭 한의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보통 약 먹을 때 이 얘기는 많이 듣잖아요. 그럼요. 30분 후에 드세요. 19, 30분. 그렇죠. 그리고 뭐 우유랑 같이 드시지 마세요.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다 이런 생각 못 했거든요. 당연한 거로 생각했는데. 맞아요. 약 받을 때 겉면 봉투에 이미 그렇게 네. 써 있잖아요. 왜 30분 후라고 꼭 얘기를 했을까요? 식후 30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 약을 먹을 때 식품안전의약처에서 네. 식후 30분 드세요 하루에 밥 몇 번 먹죠? 세 번. 세 번 먹잖아요. 네네네. 그건 뭐냐? 바로 정확한 시간을 맞추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내가 점심 굶었다. 그래도 하루 세 번 먹는 약이면은 세 번을 먹어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식전에 먹는 약도 있기 때문에 그 복용법을 잘 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러네요. 규칙적인 예. 시간을 지켜라. 그래서 예. 식후 세 번.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약을 언제 먹어야 하는지 지금은 또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진짜 약 되는 약 복용 시간입니다. 식전에 식전, 먹는 식후, 취침 전 이렇게 네. 나눠주셨는데요. 먼저 식전에 어떤 약을 먹으면 되고 식전 네. 약은 뭐가 있을까요? 식전 대보탕은 제가 아는데. 식전. 또 식전. 이거 식전이 아니고. 식전. 네. 예. 식사 전이죠. 예. 가장 유명한 게 우리 골다공증 치료제 중에서 그 오. 여성들이 이제 폐경대에 먹는 네. 약 중에서 알렌드론산이라는 게 있어요. 알랭드론이네요. 네, 이게 이제 뭐 호사 땡땡 이런 약인데 네, 네. 그거는 식전에 먹어야 되고 30분 전에 알렌드론산. 먹어야 되고 네. 위장약 중에서도 젤 형태로 된 거 있어요. 네. 우리 겔퍼 땡땡 뭐 이런 거. 네. 그거는 왜냐면 위를 덮어주기 때문에 그걸 갖다 먹어야 되고 당뇨 치료제 중에서 다가 아니고 대부분의 약들은 식전에 먹어야지만 이게 먹고 나서 밥을 먹잖아요. 혈당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미리 먹어야지만 혈당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그 일부 먹어야 되고 요새 나온 골다공증 치료제 중에서 이제 네. 또 새로운 약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라녹시펜 종류 같은 경우에는 아무 때나 먹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식전에 지금 먹어야 궁금한 게 이 식전이 완전한 공복 상태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식사 밥 전 먹기 30분 전인가요? 밥 먹기 전인지. 30분 전. 이것도 30분 전. 네, 그 정도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네네. 이제 사실 우리가 대부분 밥 먹은 후에 30분 후에 드세요. 네. 식후 30분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우리가 식전에 먹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것만큼은 식후에 먹는 게 좋다. 네. 이런 약이 또 따로 있나요? 예. 요거는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 예. 있습니다. 우선 이제 지방 흡수 억제제 너무 예, 당연한 비만 것 치료제라고 이제 네. 병원 가면 네. 알약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드시는 네. 거 있잖아요. 예. 그건 이제 식사하고 나서 지방이 이제 몸으로 흡수되는 걸 좀 막아주기 위해서 먹는 거라서 뭐 캡슐 형태나 이제 조그만 알약 같은 그런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식후에 드시는 게 좋고 식후에. 소염진통제나 아니면 철분제 같은 경우는 공복에 드시면은 네. 위가 좀 아프고 위장 장애가 좀 일어날 수가 있고 소화가 좀 잘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예. 식사하시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밥하고 이렇게 같이 좀 가야지 위에 부담이 그렇죠, 덜한 그렇죠. 거는 밥을 먹고 먹는 게 나은 거네요. 그죠? 예. 효과를 좀 높이기 위한 거는 식전에 먹고 뭐 이렇게 생각할 아니 수 있을 것 근데 같고. 그 식후 네. 30분에 먹는 걸 혹시 밥을 먹다가 중간에 먹어도 되나요? 식사하시고 하지 꼭 예, 먹고 난 뒤에 하시고. 이걸 안주 내지는 반찬으로 드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자, 네. 자기 전에 먹어야 되는 건 어떤 거죠? 전에 어떤 예. 약을 먹으면 좋을까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잘 헷갈려 하는데 예. 이건 꼭 따르는 게 좋습니다. 변비약. 이 변비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변을 갖다 이렇게 많이 나오게 만드는 약 종류인데 네네. 무슨 그냥 쥐어 짜는 거 말고 그런 종류는 대개 이제 우리가 그 알긴산 종류가 많은데 네. 이거는 자기 전에 먹으면은 그것이 대변 우리 언제 많이 보죠? 주로 이제 아침에 아침에 일어나서. 많이 보잖아요. 네. 7, 8시간 지나서 아침에 대변을 시원하게 보기 때문에 변비약 같은 경우는 자기 전에 먹는 게 좋고요. 우리는 변비약은 보통 그 하기 전에 막 먹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막 억지로 쥐어 짜는 약. 들고 땡땡 같은 거. 근데 그거는 습관성이 생기고 제일 나쁜 게 뭐냐면은 잘못하면 장에 큰 병이 생길 수가 좋지가 않습니다. 미리미리 자기 전에 먹는 게 낫군요. 그 아까 알기산 같은 거. 그다음에 네.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 우리가 항히스타민제 먹으면 네. 되게 졸린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맞아. 뭐 안 졸린 것도 있지만은 네, 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자기 전에 먹는 게 좋고
고지혈증 치료제는 왜 그러냐? 우리가 심바스타틴 같은 경우에는 저녁 때 먹어야지만 우리 콜레스테롤을 갖다 저녁 때 많이 생성하는데 그걸 갖다 많이 줄여줘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새로 나온 그 아트로바스타틴이라든지 로스바스타틴 같은 거는 이 작용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 때나 먹어도 상관없지만 심바스타틴만은 저녁에 먹는 게 고지혈증 치료에 더 좋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비타민 시간에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비타민 외에 다른 영양제도 혹시 이런 골든타임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앞에 거 하나 뜯어주실래요? 저기 나와 있네요. 예. 오저의 루테인 같은 경우는 이제 눈 영양제인데, 네. 눈 영양제인데 이것은 지용성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아침에 먹으면서 음식이랑 같이 먹어야지만 예.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아침 먹는 게 좋고요. 루테인은 오전에. 시간대가 오전에. 이제 오전이 예, 예. 되겠죠. 오메가3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용성인데, 이건 왜 오후에 먹는 게 좋느냐? 점심, 우리가 음식을 갖다 가장 많이 먹을 때가 언제죠? 점심 솔직히? 때죠. 점심 때 많이 먹잖아요. 네. 저녁에 많이 먹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럼 배가 나오죠. 점심 때를 푸짐하게 먹는 게 좋기 네. 때문에 점심 때 많이 먹게 되면은 오메가3는 그 잠즙삼이라 그래서 담즙에서 나온 거랑 같이 해야지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점심 때 많이 먹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식후에 또 먹는 거 칼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먹을 때 음식이랑 같이 먹어야 이게 흡수가 좀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는 칼슘은 음식이랑 네. 같이 먹는 게 좋기 때문에 식후에 먹는 게 솔직히 칼슘은 아침, 점심 전혀 상관이 없는데 예. 꼭 식후에 먹는 게 같이 좋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양약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저희가 또 한약도 먹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지금까지 한약 먹어본 것 중에 식전에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네. 혹시 한약도 식전에 먹는 거 식후에 있는 게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한약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치료제나 아니면 뭐 약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식전에 먹는 게 사실은 좋아요. 식전에. 식전에 먹는 게 사실은 공복에. 좋아요. 그래요? 공복에 드신 게. 그래서 봉진단도 공복에 드시라고 얘기를 드렸던 게 약성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이게 다이어트 약도 원래 식전에 먹거든요. 예. 한약 같은 경우는.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약이 쓰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향이 조금 강하죠. 매스껍고 약간 좀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약을 좀 드시면은 네. 물렁거리고 또 토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빈속에 먹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좀 식후에 드시라고 하고 또 약성 자체가 한약 자체가 굉장히 강해서 네. 소화계통에 조금 무리를 줄 수 있는 한약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원칙적으로 병원에서 얘기해 주실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자기가 체질이 맞고 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잘 적응한다라고 하면 식전에 먹는 게 한약. 예, 효과는 대부분 가장 식전에 먹는 게 좋습니다. 효과가 있는데 네네. 뭐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내가 좀 못 버틴다라고 네네. 하면은 식후에 드셔도 네. 효과는 볼 그러니까 수가 약마다 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아마 병원 원장님들께서 이제 아, 언제 먹어라 조언을 정확하게 그래.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한약이면 한약만 따로 먹고 양이면 양액만 따로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두 개를 한꺼번에 먹는 한꺼번에.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같은 목표를 위해서 먹는 약, 어떤 예. 같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먹는 약 같은 경우는 예. 병행을 해도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특히 예. 뭐 좀 약한 질환들, 뭐 소화 같은 경우나 뭐 변비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제 완전히 다른 증상 때문에 먹는 약들은 좀 띄어서 드시는 게 좋아요. 뭐 양약부터 먹은 다음에 30분에서 1시간 뒤에 한약을 먹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띄어서 드시는 게 좀 좋습니다. 기왕이면은 좀 텀을 좀 많이 두고 네네. 서로가 좀 이렇게 상충하지 않도록 예, 예, 예. 하는 게 네. 낫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그럼 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올바른 약 복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네.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저희가. 우리가 약을 오용 네. 남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많아요. 예, 이건 좀 자세히 지켜보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판넬로 저희가 한 3가지 정도 네.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두통약과 이것이 궁합이 최고. 최고. 엄지척이 좋다는 거죠. 지금 올라와 있는데. 뭘까요? 뭘까요? 두통약과 뭐가 맞을까요? 최혜정 씨가 좋아하는 거. 커피요. 네.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안 아닌 좋을 것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일단은 커피를 먹다가 그 커피로 약을 먹는 것 자체를 문제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네. 문제가 많은데 네. 우리가 두통약 먹을 때 아스피린이나 이런 그 아스타미노펜 같은 거 있어요. 네. 그거 먹을 때 커피를 먹게 되면 커피가 두뇌를 자극하거든요. 네. 그 중식이를 자극하기 때문에 네. 그것으로 인해서 두통이 빨리 없어져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위장장애가 있는 사람은 안 돼요. 아. 카페인 자극하는 거. 또 있어요. 네.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는 약이 있어요. 예. 펜자리라든지 개본이라든지 예. 종합감기약은 카페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같이 먹게 되면은 예. 중척 때문에 먹지 않는 게 좋고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 천식약이 있거든요. 예. 천식약을 갖다가 커피랑 같이 먹게 되면 예. 천식약도 중추신경을 자극해요. 네. 얘도 자극해요. 예. 그래서 심장이 막 떨리거나 부정맥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 같이 먹으면 안 되고요. 예. 또 한 가지 오렌지 주스하고 예. 저랑 칼슘철로 불었고 혈압약 같이 먹으면 안 좋습니다. 네. 아니, 이런 거 그러니까 주의하십시오. 지금 저 이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네. 두통약과 커피를 먹어도 궁합은 괜찮은데 예.
조건들이 까다로우니까. 까다로워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안 먹는 게 나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헷갈리니까. 쉽게 생각하면 야 헷갈려 이러신 분들은 아예 예. 그냥 같이 안 먹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 위장장애가 없으면 커피하고 그러니까요. 아스피린이나 아스피린. 아세타미노펜 정도는 괜찮다. 네, 괜찮다. 예. 그렇구나.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저희가 밥 먹고 약 먹으면 정말 좋죠. 네. 근데 밥 먹을 시간이 없을 때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우유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얼른 먹는데 저희가 늘 들었던 얘기, 우유랑 약은 같이 먹지 말아라. 맞아요. 네. 근데 혹시 네. 이거 뭐 커피랑 두통약도 뭐 매칭이 되는데 혹시 우유랑 맞는 그런 약도 있나요? 예, 있긴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우유랑은 일반 약이랑은 좀 같이 안 먹는 게 좋죠. 근데 우유랑 또 맞는 게 있어요. 특히 이제 소염진 통제 같은 거는 먹으면 좀 속이 쓰리다고 했죠. 네. 그래서 우유를 같이 먹으면은 좀 위벽을 좀 보호해 줄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괜찮고 또 통풍 있으신 분들 네. 예, 우유 먹으면 그래도 조금 이제 빨리 요산이 배출되는 효과가 조금 있어서 약간 시너지를 낼 수는 있습니다. 아, 예. 자, 하지만 약과 최악의 또 궁합을 보이는 음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어떤 음료가 어떤 약과 궁합이 안 좋은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 원장님. 바로 우유 준비했습니다. 우유, 좋은 거 방금 이제 전에 살짝 우유 얘기해 드렸는데 예. 우유랑은 대부분 잘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은데 예. 잘 드셔야 돼요. 예. 변비약이나 항생제. 예, 맞습니다. 이 변비약 같은 경우는 장에서 녹아가지고서는 네. 쓰여야 되거든요. 근데 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변비약은 약간 알칼리성이 이제 높게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우유를 먹으면 약간 알칼리성이라서 위에서 녹아버려요. 아. 그렇기 때문에 장에서 이제 작용을 할 수가 없어서 변비약과 우유는 같이 안 드시는 게 좋고요. 효능이 떨어지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항생제도 그 우유랑 같이 먹게 되면 효과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게 뭔가요? 자몽인가요? 예, 자몽 자몽입니다. 비슷한가요? 자몽과 같이 먹지 말아야 될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실 뭘까요? 텐데 네. 유명한 고지혈증, 거. 예. 고혈압약. 왜냐면 약국에서 고혈압 약이나 아니면 고지혈증 약 먹으면 약사님 분께서 얘기하실 거예요. 자몽이랑 뭐 드시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건데 이 자몽이 간에서 이제 독성을 분해시키는 효소들의 활동을 좀 억제를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약을 먹게 되는 것처럼 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효가 쓰인 다음에 분해가 돼서 없어져야 되는데 예. 아. 나머지가 전부 다 분해가 안 되다 보니까 네. 하나를 먹었는데 몇 개를 먹은 것 같은 효과를 내보내서 간에 부담을 더 주는군요. 예, 오히려 막 저혈압이 생길 수도 있고 아.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녹차거든요. 녹차. 녹차랑도 안 맞는 게 있나요? 바로 아, 빈혈약. 오. 빈혈약입니다. 네. 왜냐하면 왜일까요? 녹차 안에 있는 탄닌이 네. 그 철분이랑 결합을 해가지고서는 네. 몸에 이제 철분을 보충시키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녹차는 빈혈약 먹을 때 같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 이런 부분은 진짜 꼼꼼하게 잘 체크해 놓으시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듣고 보니까 그냥 물이랑 먹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그러면 물량은 또 어떻게 조절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딱 약 넘어갈 정도만 먹거든요. 한 번도. 네. 그렇게 먹게 되면 잘못하면 큰 탈 납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저는 물을 원래 잘 안 좋아해요. 우리가 알약 같은 경우 딱딱한 게 있는데 여기다 적게 먹게 되면은 여기서 내려가다 어디다 걸리냐면 식도에 걸리는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캡슐이 네. 있어서. 식도에 가서 이렇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안 내려가잖아요. 어떡해. 여기다 식도 궤양을 일으킵니다. 무지무지하게 아파요. 네. 또 우리가 물 한 컵, 200cc 정도, 그 정도는 먹어서 알약이 충분히? 쭉 내려가게 만들어야지만 부작용이 또 안 생기니까 명심하시고 아까 골다공증 식전에 먹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약을 또 먹고 나서는 30분 동안 누우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똑같아요. 영유성 식도염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 네. 아까 칼슘 얘기했잖아요. 네. 칼슘을 먹을 때 저녁에 먹으면 좋은 이유가 칼슘을 먹게 되면 잠이 잘 와요. 몸을 이완시키기 때문에 근육을. 또 한 가지는 아까 식후에 먹는 게 좋은데 칼슘은 잡곡이랑 같이 먹으면 안 좋아요.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잡곡을 먹을 때는 2시간 이후에 먹는 게 좋습니다. 저는 약 먹을 때 물 적게 먹는 거 자랑으로 여겼거든요. 왜냐면 영양제를 아내가 주면 이만큼이에요. 근데 나 봐라. 이거 딱 먹고 물 한 모금에 다 먹는다. 이게 제 자랑이었는데 절대 안 그게 되겠네. 아니네요. 또 한 가지 그거 좀 아까 충분히 예.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는 게 안 좋아요. 잘못하면 식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 그럼 하나씩? 그러니까 하나씩이나 기도로. 맞아, 맞아. 들어갈 가끔 수가 이게 있잖아요. 자랑하다가 예, 예. 꺽꺽거리는 경우가 꼭 있어요. 보다가 맞아요. 이게 식도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기도 큰탈 잘못 납니다. 들어가면 중구멍으로 큰일 나요. 들어가면 큰탈 납니다. 난리 났어. 제가 정말 안 될 기도로. 짓을 많이 했네요. 네, 자, 두 번째 네.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올바른 약 복용법. 이것과 한약 함께 복용해도 괜찮다. 뭘까요? 자, 한약과 함께 복용해도 괜찮은 게 뭘까요?
뭐가 있어? 아까 양약이랑. 양약이랑 한약 얘기를 했는데. 이건 네네. 좀 네. 약간 납득이 안 되네. 사실은 저는 이런 상상을 좀 했어요. 한약도 먹어야 되고 양약도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약을 두 개를 같이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제 마음 같아선 양약을 딱 보통은 알맹이가 많으니까 딱 넣고 한약을 물 삼아서 먹으면 제일 좋겠더라고요. 혹시 그런 방법은 시너지 없나요? 효과. 이건 아까 얘기 드렸듯이 괜찮은데? 같은 질환을 치료할 때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네. 식으로 이제 드셔도 되는 경우들이 예. 있는데 왜 우리 심하게 체했을 때 약국에서 약 먹으면 뭐 알약도 주고 그다음에 엑산제처럼 이렇게 가루로 돼 있는 네. 약 맞아. 환 같은 거. 예, 알약은 양약이고 그다음에 환 네. 같거나 아니면 엑산제가 그건 한약이에요. 같이 줘요, 맞아요. 둘이 이제 네. 같이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소화제나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같이 먹어도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양약이랑 한약이랑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아예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줄 알고서는 그냥 안 먹어버리는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그리고 또 양약을 먹고 또 뭐 붓기나 이런 것들 케어하기 위해서 후에 좀 한약을 먹어주면 도움이 많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좀 조합을 해가지고 서로가 같이 먹는 보완이 될 수 있는 양약과 한약이 있다. 네네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은요. 네. 한약 복용 시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죠. 그렇죠, 맞아요. 안 되죠. 밀가루도 먹으면 안 되는 되죠. 말도 그러면 있고. 돼지고기, 무. 이거 우리가 먹어도?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건 괜찮다고요? 괜찮다고요? 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어.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네. 돼지고기 자체가 성질이 굉장히 차거든요. 네. 네. 그래서 몸이 좀 이제 차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한약을 먹으면서 또 찬 거를 많이 먹게 되면은 설사를 하거나 소화가 좀 안 되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약을 먹을 때 설사를 하면은 약성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효과를 못 봐요. 그래서 예.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음식 정도로 이렇게 드시는 걸 가지고서는 약성이 그렇게까지 해를 끼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으로 혐오하듯이 막 안 돼! 이런 네, 건 아니라는 무조건 한약 거죠? 먹으면 돼지고기 네. 무조건 안 되는지 아시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아니 예. 그리고 좀 약간 무식한 질문인데 예전에 이런 속설이 있었어요. 네. 한약을 먹을 때 물을 먹으면 그럼요. 흰머리가 네, 난다. 맞아요. 이런 난다, 뭐. 눈썹이 하얘진다고.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무식한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이게 약 중에서 이제 숙지향이라는 약이 들어가는 한약이 있어요. 근데 네. 같이 이제 무랑 먹으면 약효가 좀 떨어져요. 숙지향은 네. 약간 좀 보해주는 약인데 무 같은 경우는 하기를 시키는 약이다 보니까 상충이 돼서 좀 효과가 떨어져서 어떤 약들을 먹을 때는 무랑 같이 안 먹는 게 좋은 건데 먹는다고 새치가 막 생기거나 네.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그 속설은 무. 없다. 그러네. 무. 그런 얘기는 없다. 네. 무.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약을 어쨌든 약이 먹는 거잖아요. 네. 일종의 뭐 식품처럼 먹는 건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보관법도 되게 그러네. 중요해요. 아, 예, 맞다. 사실은 약통 열어보면 10년 전 것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듣기로는 냉장고 넣어라. 저는 네. 애들 이제 감기약 같은 건 냉장고 넣어놓긴 하는데 이거 보관법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보다가 예. 이게 무슨 약이었더라? 네. 헷갈려요. 예, 그건 다 버리는 게 좋습니다. 뭔지 모르니까. 아, 예. 아끼지 말고. 네. 왜냐면 약도 너무 오래 보관하면 다 상하거든요. 네.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모든 약은 다 차광. 그러니까 직사 빛을. 광선이 닿으면 다 차광. 상해요. 아. 망가지기 때문에 하면 안 되고 차광. 웬만하면 다 실온. 실온. 30도 이하에서 상온에서. 보관하면 돼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있는데 특히 아이들 아까 시럽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뭐 감기약 시럽 같은 거 그걸 냉장고에 놓으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왜? 차기 때문에 침전물이 생겨요. 아. 그래서 그냥 서늘한 데다가 상온에. 그늘에서 보관하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꼭 냉장고에 보관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 항생제 시럽 중에서 항생제 건조 시럽이 있어요. 애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 아목사실린이나 오구민틴 같은 경우는 냉장고에 보관하는데 7일까지만 됩니다. 7일까지. 예. 세파클러 같은 거는 14일까지만 돼요. 근데 그, 예, 그 정도 보관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그 항바이러스제 있어요. 우리가 저기 뭐 대상포진 같은 게 다른 거. 네네. 이거는 시원한데 두면 되지만 잘못하면 금방 상하기 때문에 이것도 냉장고에 잠깐 놓는 게 좋고 네. 마지막으로 안약 중에서 꼭 냉장 보관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잘라탄 점안액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점안액은 꼭 냉장 보관해야지 상하지가 않습니다. 아, 그 보관 기간은 기간은 또 다 아니 써 상온에서 있습니다. 상온에서. 다 써 있어요, 약 뒤에 보면. 아, 상온에서 네. 어느 정도? 보통 그냥 2주 정도, 한 달 2주 정도 해야지 뭐 네. 3개월, 4개월 약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네, 우리가 이 원장님 잘 모르시니까 그냥 약마다 다 달라요. 아, 요거는 뭐예요? 그럼 앞에 나오는 거. 얘는 먹는 복용하는 방법 아까 보여준 거예요. 방법이에요? 언제 먹어라, 언제 먹어라. 아, 예. 예. 그래서 아까 저녁 식후에는 아. 아까 칼슘 같은 게 먹는 게 좋다. 거기다가 쭉 잠이 잘 오니까. 진열해 놓으셨길래 네. 이렇게 세팅해서 상온에 보관해라. 나 이런 건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예. 자, 마지막으로 최종 비책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네. 이 원장님 공개해 주시죠. 제때. 예, 약 복용 시간을 밝혀서 제때 드십시오. 제때. 시간을 맞춰서. 좋다, 좋다. 송 원장님.
적재적소입니다. 적재적소. 예, 뭐 비슷한 커피랑 말이에요. 먹으면 좋다고 해서 다 커피랑 드시고 뭐 우유랑 먹으면 좋다고 다 그러지 마시고 예. 네. 다 이렇게 딱딱 맞춰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보를 드리면 조금 저희가 우려스러운 거는 커피랑 먹어도 된대 막 우겨가지고 무조건 또 커피랑 드실까 봐. 네. 근데 그때 다 다르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꼼꼼하게 잘 챙겨서 약을 네, 네. 드셔서 건강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